러시아의 혹독한 겨울, 시베리아의 황량한 벌판. 끝없는 눈보라와 바람 속에 철조망과 회색 콘크리트로 둘러싸인 거대한 시설이 서 있다. 콜리마 교도소, 러시아에서도 악명이 높은 고위험 수감자 전용 교정시설이었다. 겉보기에 그것은 단순한 교도소였다. 그러나 내부는 완전히 다른 세계였다. 감시탑은 얼어붙은 눈밭을 내려다보고 있었지만 진짜 권력은 간수나 교도관이 아니라 오히려 죄수들 사이에서 형성된 비공식적인 규율 속에 있었다. 이곳에는 살인범, 마약 조직 두목, 정치범, 심지어 전직 군인까지 모여 있었다. 러시아 특유의 잔혹한 수감 문화는 이미 전설처럼 회자됐다. 수감자들 사이에서는 폭력이 일상이었고 약한 자는 강한 자의 놀이개가 되거나 하루아침에 목숨을 잃었다. 하지만 이 교도소가 더욱 악명 높았던 이유는 따로 있었다. 그것은 바로 비밀리에 벌어지는 게임 때문이었다. 전해 내려오는 소문. 밤마다 선택된 죄수들이 사냥감이 된다고 한다. 간수들과 몇몇 간부들이 직접 내기를 걸고 누가 오래 버티는지 지켜본다. 이 게임은 단순한 폭력이 아니었다. 인간 사냥. 감옥 안을 미로처럼 활용해 한쪽에는 무장한 집단, 다른 한쪽에는 맨몸의 수감자. 사냥이 끝나면 승자는 잔혹한 축하를 받았고 패자는 시체로 변해 아침에 발견되었다. 한 전직 간수는 훗날 이렇게 회상했다. 그곳은 감옥이 아니라 지옥이었다. 우리는 죄수를 교정하는 게 아니라 짐승처럼 몰아붙였다. 어느 날은 교도관들끼리 술에 취해 오늘 사냥할 놈을 뽑자며 제비를 뽑았다. 수감자들은 두려움 속에 잠을 이루지 못했다. 어떤 밤엔 갑자기 철문이 열리고 누군가 끌려나갔다. 그리고는 비명소리, 총성이 울리기도 했다. 아침이 되면 그 사람은 흔적도 없이 사라져 있었다. 이 모든 게임을 지휘한 것은 교도소 내 실세 간수장이자 전직 군 장교였다. 그의 이름은 세르게이 보로딘. 그는 수감자와 교도관 사이에서 절대 권력을 행사하며 사냥 게임을 통해 자신의 권위를 과시했다. 그에게 인간 사냥은 단순한 오락이 아니었다. 그것은 권력의 상징, 그리고 부패한 시스템의 산물이었다. 그는 뇌물과 거래를 통해 교도소 외부와도 연결되어 있었고 살아남은 죄수들을 불법 노동과 범죄 조직에 재활용했다. 겨울이 깊어가던 어느 날 새로운 수감자 안드레이 미하일로프가 이곳에 들어왔다. 그는 단순한 강도죄로 형을 선고받았고 20대 초반의 젊은 청년이었다. 감옥 문이 닫히자 그는 곧 깨달았다. 이곳은 단순한 교정시설이 아니라 살아남기 위해 매일 전쟁을 치러야 하는 공간이라는 것을. 첫날 밤 그는 옆 침대의 죄수가 떨며 속삭이는 것을 들었다. 기도해라 신참아. 오늘 밤 내 이름이 불리지 않기를. 안드레이는 그 말의 의미를 곧 알게 되었다. 멀리서 들려오는 총성과 누군가의 마지막 비명. 그리고 아침의 정적. 러시아의 시베리아 교도소. 차가운 철창 너머에서는 법도 정의도 존재하지 않았다. 오직 힘과 두려움, 그리고 잔혹한 오락만이 지배했다. 인간이 인간을 사냥하는 게임. 그것은 단순한 범죄가 아니라 체제와 권력이 만들어낸 또 다른 지옥이었다. 이제 이야기는 한 청년의 생존기와 함께 그 어두운 진실의 중심으로 향한다. 겨울밤, 어둠 속에서 교도관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안드레이 미하일로프. 새로 들어온 신참의 이름이었다. 동료 죄수들이 동시에 고개를 숙였다. 누군가는 짧게 속삭였다. 이제 끝이야. 안드레이의 온몸은 얼어붙었다. 심장이 귀를 찢는 듯 요란하게 뛰었지만 발은 움직이지 않았다. 교도관 둘이 그를 억세게 끌어내자 주위 수감자들은 무표정한 얼굴로 그 모습을 지켜볼 뿐이었다. 그 순간 안드레이는 깨달았다. 자신이 사냥감으로 선택되었다는 사실을. 교도소 한가운데 마련된 낡은 체육관. 천장은 불빛이 희미했고 군데군데 금이 간 벽에는 얼룩진 피자국이 남아있었다. 안에는 이미 10명의 무장한 죄수들이 기다리고 있었다. 쇠파이프, 나이프 손잡이, 그리고 손수 제작한 곤봉. 그들의 얼굴에는 웃음과 광기가 섞여 있었다. 간수장 보로디는 단상 위에서 담배를 피우며 명령했다. 규칙은 간단하다.
신참은 이 구역을 빠져나가면 살려준다. 잡히면 알아서들 해라. 관중석에는 다른 죄수들이 몰려 있었다. 그들은 마치 경기장을 보는 관중처럼 소리쳤다. 달려라, 신참. 잡아라, 죽여라. 이것은 교정도 법도 아니었다. 그저 인간 사냥 게임이었다. 호루라기가 울렸다. 안드레이는 본능적으로 뛰기 시작했다. 차가운 콘크리트 바닥 위에서 그의 발걸음은 무겁고 거칠었다. 뒤에서 웃음소리와 발소리가 따라붙었다. 잡아라. 저놈을 잡아라. 곧 한 죄수가 쇠파이프를 휘둘렀다. 안드레이는 간신히 몸을 숙여 피했다. 파이프가 벽을 때리며 쇳소리가 울렸다. 숨이 가빠졌지만 그는 계속 달렸다. 머릿속에는 단 하나의 생각뿐이었다. 살아남아야 한다. 안드레이가 구석으로 몰렸을 때 낯선 죄수가 갑자기 다가와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다. 이쪽으로 와. 빨리. 그는 안드레이를 어두운 문틈 뒤로 끌어당겼다. 숨죽인 공간에서 죄수는 이름을 밝혔다. 내 이름은 이반. 여길 오래 겪었지. 넌 그냥 도망쳐서는 못 산다. 동맹이 필요해. 안드레이는 혼란스러웠다. 왜 날 돕는 거지? 넌 신참이야. 아직 가치가 있어. 나랑 손을 잡으면 살아남을 수도 있다. 안드레이는 망설였지만 결국 고개를 끄덕였다. 그 순간 그의 인생은 또 다른 선택지로 들어섰다. 이반의 도움으로 그는 몇 차례 공격을 피할 수 있었다. 그러나 안드레이는 곧 알게 되었다. 이반 역시 순수한 동맹이 아니라 그저 자신을 방패로 삼으려 했다는 사실을. 앞장서. 저쪽으로 가면 출구가 있다. 이반은 밀어붙였다. 그러나 그 길 끝에서 기다리던 것은 또 다른 무장 집단이었다. 안드레이는 간신히 몸을 틀며 도망쳤지만 뒤에서 이반의 차가운 웃음소리가 들려왔다. 살아남아라, 신참. 내가 쓰러지면 내가 산다. 달아나던 안드레이는 결국 한 죄수와 맞닥뜨렸다. 상대는 녹슨 칼을 들고 있었고 눈빛은 광기 그 자체였다. 여기서 끝이다, 꼬맹이. 안드레이는 본능적으로 주먹을 휘둘렀다. 몇 번의 몸싸움 끝에 그는 상대의 칼을 빼앗아 버렸다. 그리고 순간적으로 휘둘렀다. 칼끝이 죄수의 어깨를 베었고 피가 튀었다. 관중석에서 환호성이 터졌다. 좋아. 신참이 피를 봤다. 안드레이의 손은 피로 젖었지만 그는 멈출 수 없었다. 살기 위해 그는 싸워야 했다. 신참 안드레이는 첫 번째 게임에서 피를 보았다. 동맹은 배신으로 변했고 생존은 오직 힘과 두려움 위에서만 보장되었다. 그는 이제 알게 되었다. 교도소에서 살아남는다는 것은 인간성을 버리고 짐승이 되는 길임을. 그러나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다. 진짜 사냥은 아직 남아있었다. 게임이 끝나자 체육관은 다시 차가운 정적에 잠겼다. 몇몇 죄수들은 피투성이가 되어 끌려나갔고 어떤 이는 다시는 일어나지 못했다. 안드레이는 겨우 살아남아 감방으로 돌아왔다. 손에는 여전히 피의 냄새가 배어 있었고 눈앞에는 자신이 베어낸 죄수의 얼굴이 아른거렸다. 그는 벽에 기대어 속삭였다. 난 사람을 죽인 건가? 아니면 내가 죽지 않으려고 한 건가? 주위의 죄수들은 무심하게 그를 바라봤다. 살아남았다는 사실만이 곧 가치를 증명하는 곳. 그 누구도 그에게 위로의 말을 건네지 않았다. 다음 날 간수장 세르게이 보로디는 보고를 받았다. 신참 안드레이 살아남았습니다. 게다가 상대에게 상처를 입혔습니다. 보로디는 흥미로운 듯 담배 연기를 내뿜었다. 겁먹은 토끼가 아니라 이빨을 드러낼 줄 아는 놈이군. 그는 안드레이를 특별히 주목하기 시작했다. 놈을 다음 게임에 자주 불러. 놈의 한계를 보고 싶다. 안드레이는 모르는 사이 이미 간수장의 실험 대상이 되어 있었다. 며칠 뒤 또 다른 게임이 시작됐다. 이번에도 안드레이의 이름이 불렸다. 처음과 달리 이번에는 그의 몸짓이 달라져 있었다. 숨고 달리고 때론 공격을 주저하지 않았다. 그의 눈빛은 점점 짐승처럼 날카로워졌다. 관중석에서 환호가 터졌다. 저 신참 봐라. 점점 변하고 있어. 곧 이 게임의 스타가 되겠군.
안드레이는 자신도 모르게 살기 위해 폭력의 기술을 배워가고 있었다. 안드레이의 생존은 곧 시기와 질투를 불러왔다. 왜 저 신참만 살아남는 거지? 저놈이 눈에 띄면 우리 차례가 더 위험해진다. 어느 날 식당 구역에서 한 죄수가 다가왔다. 신참, 넌 너무 나대고 있어. 다음 게임에선 내 목을 내가 가져가겠다. 주변의 죄수들이 키득거리며 웃었지만 안드레이는 눈을 피하지 않았다. 그는 낮게 대답했다. 내 목을 원한다면 내가 먼저 살아남아야겠지. 그 순간 사람들은 신참의 눈빛에서 새로운 짐승의 기운을 보았다. 배신했던 죄수 이반은 다시 안드레이 앞에 나타났다. 그때는 미안했다. 하지만 넌 강하더군. 다음번엔 진짜 동맹이 필요해. 우리 둘이라면 더 오래 버틸 수 있다. 안드레이는 차갑게 그를 바라봤다. 난 내가 어떤 놈인지 이미 봤다. 2번 속을 만큼 바보는 아니야. 그러나 속으로는 갈등이 일었다. 혼자 살아남기엔 너무 가혹한 게임. 동맹은 필요하지만 신뢰할 수 있는 자는 없다. 게임이 끝날 때마다 보로디는 안드레이를 불러냈다. 넌 흥미로운 놈이다. 두려움이 너를 잡아먹지 않는군. 계속 살아남아라. 그러면 내가 널 특별히 보호해주지. 그의 말은 보호가 아니라 더 많은 게임에 끌어내겠다는 암시였다. 안드레이는 속으로 중얼거렸다. 나는 실험주인가? 아니면 사냥꾼인가? 안드레이는 점점 적응해갔다. 그의 눈빛은 변했고 몸짓은 살기 위한 본능을 따랐다. 그러나 그 적응은 또 다른 덫이었다. 간수장 보로딘의 눈에 띈 순간 그는 이미 새로운 사냥의 주인공으로 선택된 것이다. 교도소는 그를 집어삼키며 인간을 짐승으로 길러내고 있었다. 며칠 뒤 또 한 번의 사냥이 시작되었다. 이번엔 단순한 체육관이 아니라 교도소 전체의 일부 구역이 사냥터로 지정되었다. 철문이 열리자 안드레이는 본능적으로 숨을 고르고 주변을 살폈다. 어두운 복도, 끊어진 형광등, 멀리서 들려오는 발소리. 그리고 메아리처럼 퍼지는 군중의 함성. 달려라, 신참. 이번엔 피를 보여라. 이번에는 단순히 달아나는 것만으로는 살아남을 수 없다는 것을 그는 이미 알고 있었다. 3명의 죄수가 그를 쫓아왔다. 쇠사슬을 휘두르는 자, 손에 날붙이를 숨긴 자, 그리고 얼굴에 흉터가 가득한 거구의 사내. 잡아라. 저놈은 내 거다. 안드레이는 숨을 몰아쉬며 복도 끝으로 달렸다. 그러나 막다른 벽. 뒤에서 쇠사슬이 공기를 가르며 휘둘러졌다. 찰나의 순간 그는 몸을 낮춰 피했고 쇠사슬은 벽에 부딪혀 불꽃을 튀겼다. 그 틈을 이용해 그는 몸을 날려 공격자의 몸에 부딪혔다. 둘은 함께 바닥에 구르며 격렬하게 몸싸움을 벌였다. 안드레이의 손에 잡힌 것은 녹슨 쇠막대기였다. 그는 처음엔 단지 상대를 밀어내기 위해 휘둘렀다. 그러나 공포와 분노가 겹쳐지자 그는 멈추지 못했다. 으크! 피가 튀었고 상대의 몸이 축 늘어졌다. 순간 주변의 죄수들이 환호성을 질렀다. 신참이 해냈다. 놈이 첫 피를 봤다. 안드레이는 멍한 눈으로 손에 묻은 피를 바라봤다. 자신이 이제 살인자가 되었음을 깨닫는 순간이었다. 관람석에서 보로디는 차가운 미소를 지었다. 봐라, 저 신참을. 처음엔 토끼 같더니 이제 이빨을 가진 늑대로 변했군. 그에게 있어 안드레이는 단순한 수감자가 아니었다. 사냥 게임의 새로운 스타, 그리고 권력 과시의 도구. 그는 안드레이를 더 자주 불러내고 더 큰 사냥에 투입하기로 결심했다. 사냥이 끝난 뒤 감방으로 돌아온 안드레이는 손을 떨며 벽에 기댔다. 머릿속에 떠오른 것은 죽어간 죄수의 얼굴이었다. 나는 단지 살기 위해서였어. 어쩔 수 없었어. 그러나 마음속 깊은 곳에서 낯선 목소리가 속삭였다. 그 순간 넌 두려움보다도 쾌감을 느끼지 않았나? 안드레이는 눈을 감았다. 숨이 거칠어지고 이마에 식은땀이 맺혔다. 그는 부정하고 싶었지만 부정할 수 없었다. 살아남기 위해 휘두른 폭력이 그를 변하게 만들고 있다는 것을. 신참 안드레이는 더 이상 단순한 희생자가 아니었다. 그는 짐승 같은 게임 속에서 첫 피를 보았고 그 순간 자신도 모르게 새로운 본능을 깨어버렸다.
교도소는 그를 짐승으로 길러내고 있었고 간수장은 그를 새로운 장난감으로 주목했다. 인간성과 생존 본능 사이에서 안드레이는 점점 변해가고 있었다. 그리고 이 변화는 곧 더 큰 비극으로 이어지게 될 것이었다. 안드레이의 몸에는 여전히 지난 사냥의 흔적이 남아 있었다. 갈비뼈에는 타박상, 손등에는 깊은 베인 자국. 밤마다 그는 악몽에 시달렸다. 칼을 휘둘렀던 순간, 피가 튀던 장면, 그리고 자신도 모르게 느꼈던 묘한 쾌감. 난 괴물이 되어가고 있는 건가? 그는 벽에 기대어 스스로를 다그쳤다. 하지만 눈을 감을 때마다 떠오르는 건 자신을 비웃던 다른 죄수들의 얼굴이었다. 이곳에서 살아남으려면 더 강해져야 한다. 보로디는 게임을 점점 더 조직적으로 바꾸고 있었다. 이제 단순히 사냥이 아니라 팀 대 팀의 전투 형식이 추가되었다. 이번에는 두 조로 나눠서 싸운다. 이기는 팀은 특권을 주고 지는 팀은 사라지는 거다. 특권은 단순했다. 조금 더 나은 음식, 조금 더 따뜻한 침구, 그리고 무엇보다 다음 게임에서 빠질 기회였다. 죄수들은 서로 동맹을 맺고 적을 만들기 시작했다. 이제 게임은 단순한 도망이 아니라 잔혹한 정치와 배신의 장이 되었다. 안드레이는 혼자가 아니었다. 그는 마지못해 소규모 그룹에 합류했다. 그 중에는 과거에 그를 배신했던 이반도 있었다. 이번엔 진짜야. 내가 필요하다. 너 없으면 우리 팀은 죽은 목숨이야. 안드레이는 여전히 그를 믿지 못했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게임은 점점 더 치열해지고 있었고 혼자서는 버틸 수 없었다. 그는 내면의 갈등을 삼키며 고개를 끄덕였다. 좋아. 하지만 다시 날 속이면 내 목을 내가 가져가겠다. 이번 게임은 교도소의 폐허 같은 창고 구역에서 벌어졌다. 철제 기둥, 녹슨 기계들, 어두운 그림자. 양쪽 팀은 각자 무기를 들고 서로를 노려보았다. 보로디는 단상에서 외쳤다. 시작. 순간 두 무리가 서로 달려들었다. 쇠파이프가 부딪히고 주먹이 날아가고 비명이 울려 퍼졌다. 안드레이는 본능적으로 몸을 숙이며 상대의 허리를 공격했다. 그의 눈에는 이제 두려움보다 냉정한 계산이 자리 잡고 있었다. 격렬한 싸움 속에서 안드레이는 거구의 죄수에게 어깨를 깊게 찔렸다. 피가 흘러내렸지만 그는 이를 악물고 반격했다. 넘어진 상대의 머리를 힘껏 내려치자 주변에서 다시 환호성이 터졌다. 신참이 또 해냈다. 그러나 안드레이의 시야는 점점 흐려졌다. 몸은 흔들렸고 무릎이 꺾였다. 그는 결국 피투성이가 된 채 바닥에 쓰러졌다. 그 장면을 지켜보던 보로디는 미소를 지었다. 좋아, 이제 놈은 완전히 우리 게임의 일부가 됐군. 놈을 끝까지 몰아붙여라. 놈이 어디까지 변하는지 보고 싶다. 보로딘에게 있어 안드레이는 단순한 죄수가 아니었다. 인간이 어떻게 짐승으로 변해가는지 보여주는 실험체였다. 사냥이 끝난 뒤 몇몇 죄수들은 은밀히 속삭였다. 이건 단순한 생존 게임이 아니야. 보로딘은 우릴 짐승으로 만들고 있어. 언제까지 이 미친놈의 장난에 놀아나야 하지? 그 속삭임은 점점 번져나갔다. 피투성이가 된 안드레이조차 그 대화에 귀를 기울였다. 만약 우리가 힘을 합친다면? 간수장과 교도관들에 맞선다면? 그때 그는 처음으로 깨달았다. 자신만의 생존이 아니라 이 교도소 전체가 지옥에서 벗어나려면 무언가 바뀌어야 한다는 것을. 안드레이는 더 이상 단순한 신참이 아니었다. 그는 이미 짐승처럼 싸우고 피를 보며 살아남는 법을 배웠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교도소 내부의 다른 죄수들 역시 깨닫기 시작했다. 이 게임은 단순한 오락이 아니라 인간성을 파괴하는 잔혹한 실험이었다. 그리고 어둠 속에서 반란의 작은 불씨가 서서히 타오르고 있었다. 어깨 상처에서 피가 멎지 않았다. 의무실 문은 굳게 잠겨 있었고 교도관은 이 정도면 괜찮다며 붕대만 던져주고 사라졌다. 침대 모서리에 앉은 안드레이가 이를 악물고 상처를 누르고 있을 때 한 그림자가 다가왔다. 가만히 있어. 실밥이 없으니 바늘 대신 클립을 펴서 쓰자. 저음의 목소리, 흉터가 깊게 파인 얼굴. 니키타였다. 중년의 전직 군의관이라는 소문이 돌던 사내.
니키타는 녹슨 클립을 소독용 알코올에 적시고 손놀림을 숨가쁘게 움직였다. 비명 지르지 마. 벽 너머로 다 들려. 살을 꿰매는 바늘 없는 봉합. 안드레이의 등줄기를 따라 식은땀이 흘렀다. 그는 숨을 몰아쉬며 물었다. 왜 날 돕는 거지? 니키타는 짧게 대답했다. 내가 필요하니까. 그리고 이 지옥을 끝낼 방법을 찾고 있으니까. 깊은 밤, 세 사람의 그림자가 겹쳐졌다. 안드레이, 니키타, 그리고 날렵한 체구의 젊은 죄수 알렉세이. 그들은 오래 방치된 보일러실에 모였다. 파이프에서 새어나오는 김과 녹물 냄새가 콧속을 찔렀다. 니키타는 벽에 손가락으로 급조한 지도를 그렸다. 감시 카메라는 2줄. 주기적으로 시야가 겹치는 사각지대가 있어. 여기 구창고 통로. 그 사이에 전력 배선이 노출된 구간이 있지. 거길 끊으면 한 구역이 암흑이 된다. 그때 움직인다. 알렉세이가 낮은 소리로 웃었다. 전기가 꺼지면 보로딘이 난리치겠지. 니키타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 혼란이 창문이야. 우린 창문을 기다리는 게 아니라 만들어야 한다. 안드레이는 묻는다. 도망치자는 거야? 아니면 반겨? 둘 다. 니키타의 눈빛이 번뜩였다. 먼저 게임을 뒤집고 다음을 얘기하자. 문제는 내부였다. 교도소는 오래전부터 브라트파 범죄 조직의 비공식 지배를 받고 있었다. 보로디는 그들과 적절히 거래하며 균형을 유지했다. 그 균형 속에서 최하층은 늘 사냥감이었다. 안드레이 일행은 먼저 중간층을 설득해야 했다. 특권을 얻기 위해 서로의 목을 따던 자들, 다음 게임에서 빠질 수 있다는 미끼에 길들여진 자들. 니키타는 그들을 향해 짧게 말했다. 오늘의 특권은 내일 내 빈 침대다. 내 차례가 온다. 그때 누가 내 등을 지켜줄까? 알렉세이는 숫자를 흔들었다. 우리는 3명이 아니다. 6, 8, 12이 될 수 있다. 조용히 고개만 끄덕이면 된다. 나머진 우리가 한다. 고개가 몇 개 움직였다. 그러나 더 많은 고개가 굳게 굳어 있었다. 공포는 여전히 반란의 가장 무거운 적이었다. 복도 모퉁이에서 또다시 마주친 이반. 한때 안드레이를 방패로 썼던 사내. 이젠 그도 눈밑이 꺼졌고 말수가 줄었다. 신참하니 이젠 신참이 아니군. 이반이 낮게 말했다. 소문 들었다. 너희가 뭘 꾸미는지. 위험해. 안드레이는 대꾸했다. 그래서? 밀고 할 건가? 이반이 씁쓸하게 웃었다. 밀고 할 자신이 있었으면 벌써 했지. 난 오래 살아야 한다. 너희 편이라면 최소한 선택지는 늘겠지. 니키타가 끼어들었다. 증명해. 다음 게임 때 내가 카메라 시선을 막아라. 그게 내 입장료다. 이반은 잠시 침묵하다 고개를 끄덕였다. 좋아. 단 성공하면 나도 바깥 공기를 한번 맡아보게 해줘. 이상한 기류는 오래 숨겨지지 않았다. 보로디는 주머니에서 담배를 꺼내 물고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다. 쥐들이 모이는 소리가 난다. 감시 기록엔 작은 이상들이 찍혀 있었다. 식당에서 신호처럼 고개를 끄덕이는 장면, 복도에서 꼬리에 꼬리를 무는 그림자, 의무실 락커가 강제로 열렸다 닫힌 흔적. 좋아. 보로딘이 미소 지었다. 그렇다면 판을 더 키우지. 다음 게임은 전 구역이다. 그리고 먹잇감과 사냥꾼의 수를 바꿔보자. 그가 탁자를 두드리자 교도관들이 메모를 적었다. 최종 게임의 첫 단추가 끼워지고 있었다.